공사 자재값이 일제히 급등하면서 공사 현장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는 둔촌주공의 공사 중단 사태도 장기화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경제 이슈,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어제 하루 이 공사 업체들이 공사를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었는데 그 부분부터 더 설명을 해주시죠. 이 광주와 제주에 있는 골조 건설 업체들이 어제 하루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예.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면요, 지금 원자재 값, 그러니까 자재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거기다 인건비도 올라서 이 기업들이 줄도산에 처했다. 그러니까 단가를 올려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무기한으로 공사를 중단하기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제 광주시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중재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건설사들도 참석을 했는데 건설사들이 단가를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사실상 수용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골조 업체들이 오늘부터 공사를 재개를 했는데요. 골조라고 하면은 건물의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예. 골조 건설이 중단이 되면 사실상 건설은 모두 다 중단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골조 같은 게 철근, 콘크리트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 말고도 공사 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공사에 들어가는 그런 자재값들이 전방위적으로 오르고 있다. 이 점을 들 수 있겠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최근에 시멘트 대란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 이 시멘트는 언제나 공사의 핵심 자재입니다. 그쵸. 시멘트의 사용은 아주 옛날부터 이어졌던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예. 백제 그 계로왕 때 만들었던 몽촌토성 그걸 보면요. 증토축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료에. 흙을 쪄가지고 성을 만들었다는 건데 지금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이거를 시멘트 공법의 하나다 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오래됐고 핵심적인 재료인데 이 가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빠르게 오르는 원인을 보면은 우리나라 시멘트 업체들이 대부분 강원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류적인 장점이 있어가지고 러시아산 유연탄을 주로 사왔어요. 예. 원료가 되는 유연탄을요. 근데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터지면서 유연탄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수급도 좀 원활하지가 않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시멘트 가격이 오르게 되니까 이것도 공사 현장에 좀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철근 같은 것들도 가격이 올랐고 나머지 뭐 내장재 이런 것들까지 다 올랐기 때문에 예. 공사에 들어가는 모든 자재값이 올랐다. 지금 상황은 좀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공사에 들어가는 그 모든 자재, 건축 자재가 건설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텐데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도 함께 끌어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게 날이 추울 때는 공사를 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뭐 양생 같은 것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게 날이 좀 따뜻해졌을 때가 공사의 성수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비가 오른다, 자재값이 오른다는 거는 예. 상품으로 쳤을 때는 원가가 오른다는 뜻입니다. 원가가 오르면은 상품값도 오르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공사비가 오르면 분양가도 오르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국토부통부에서 내놓는 걸 보면은 6개월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의 공동주택에 적용할 기본형 건축비를 정합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계속 오르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지난해 7월에 이 6개월마다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비정기로 한 번 올린 적이 있어요. 예. 이때 철근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런 결정을 했는데 거기다가 지금도 원자재 값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한 번 더 크게 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기본형 건축비가 오르면 당연히 분양가도 오르게 되겠죠. 또 하나는 이제 공사비 증액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비용이 올라가니까요. 이 증액을 놓고 조합이랑 또 시공사가 갈등을 빚으면은 공사 현장이 멈추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가 중단된 곳이 있는데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고 했던 둔촌주공 이곳 지금 공사가 중단됐다고요. 뭐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이 둔촌주공이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 재건축 이전에도 6천 세대가 되는 엄청난 대단지였고요. 워낙 크다 보니까 안에 초중고등학교가 다 있는 그런 예. 단지입니다. 이게 재건축이 끝나면은 12,000가구가 되는 엄청나게 큰 단지가 되는데요. 예. 지금 공사비 증액이 문제가 되면서 공사를 멈춘 상태입니다. 이 시공단과 전임집행부가 지난해 공사비 증액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게 5,600억 원가량입니다. 예. 근데 새 집행부가 법적으로 또 절차적으로 문제점이 많다면서 이거를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고요. 또 법적인 조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극적 합의 이러한 뭐 전망들은 없습니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일단은 조합에서는 강경 입장을 약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 여론이 조합에 그렇게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시공단 측의 이 증액에 대해서 시공단 측이 조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준다는 가정하에 공사비 증액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일단 시공단에서는 약간 싸늘한 반응이에요. 신뢰가 무너졌다고. 거기다가 지금 뭐 금융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게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제기는 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지금은 공사 중단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예. 되면은 시공단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조합도 물론 피해를 보고 그리고 입주를 기다리시는 분들 또 청약을 대기하시는 분들 모두가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좀 서로 양보해가지고 빨리 어떤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주제를 바꿔서 지금 MZ 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뭐 뮤직하우 예. 조각 투자 서비스가 네. 있는데 이 조각 투자라는 게 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사실 어제 결론이 나오면서 조금 관심이 있었던 사안인데요. 이 조각 투자라는 게 금감원에서 나온 설명을 보면요. 사업자가 자산을 사들여서 수익을 창출하면서 수익권을 분할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죠? 내용이 좀 어려운데 이번에 이슈가 된 뮤직하우 사례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래픽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뮤직하우가 음악에 있어서 저작권을 일부 사들입니다. 지금 예. 나오고 있죠. 그거를 이제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라는 형태로 바꿔서 투자자한테 판매를 해요. 그러면은 투자자들은 매달 지분만큼의 저작권료의 수익을 받을 수 있고요. 예. 또 이게 청구권이라는 형태로 서로 투자자들끼리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랑 비슷한 형태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하나 논란이 되는 게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지 저작권을 거래하는 건 아닙니다. 예. 저작권 거래가 아니라는 점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래서 이게 주식과 비슷한 개념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게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게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이라는 노래 아시죠? 예. 네, 팬이실 것 같은데. 역주행의 대명사. 그렇죠. 그 역주행을 하면서 예. 이 청구권 가격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초에 이 청구권 한 주가 한 2만 원 정도 됐었는데요. 7개월여 만에 130만 원까지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거를 거래하는 뮤직하우도 관심을 받았는데 제가 앞서서 계속 이게 주식과 비슷한 거래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주식과 비슷한 거래를 하면서 인가를 받지 않은 유사금융이다. 예. 이런 지적이 있어서 이게 예. 금융당국에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지적 때문에 금융당국이 또 어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주식과 같은 거래, 그러니까 증권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증권이라고 규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본시장법에 나와 있는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증권 거래 영업을 시작한 기업이 된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 다만 이게 지금 그래픽 나오고 있는데 투자계약 증권이라는 게 2009년에 도입된 이후로 적용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예. 그래서 위반이라는 개념이 좀 적었을 것이다. 또 이미 17만 명이라는 투자자가 여기에 참여도 하고 있고 관련 문화를 발전시킬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재는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6개월 안에 사업 구조를 변경을 해서 투자자 보호에 대한 조항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달았어요. 예. 사실 이 말을 다시 뜯어보면요. 가상자산, 코인 같은 것들 그리고 NFT 같은 것에도 이런 투자 계약 증권이라는 게 적용될 여지가 생겼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조각 투자가 음악 저작권뿐만이 아니라 뭐 와인이나 슈퍼카 아니면 한우 같은 것들 이런 것에도 투자하는 개념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업체들도 지금은 약간 긴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예. 금융감독원에서는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소유권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에 따른 수익을 배분받을 권리를 거래하는 거라는 거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주의하라고 당부를 했고요. 예. 또 금융당국은 지금 이런 신종 투자가 계속 생기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경제 이슈들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